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터 톡세금 독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2025년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많이 문의들 주셔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종합과세를 할 거냐, 분리과세를 할 거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할 거냐, 종합과세를 할 거냐, 그리고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할지 라는 부분들이 약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수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라는 걸 좀 봐야지 우리가 종합과세 됐을 거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봐서 어떤 것들이 유리하고 어떤 것들이 불리할 것인지 그걸 선택하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이제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배당을 받았을 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배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특례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가능하게 해놨다. 그럽니다.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보배당 기업의 주식이라는 건 뭐냐? 그 배당 기업은 어떤 한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냐? 라는 거는 자, 이러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만 하는데요. 해당 사업소 종료일 현재 주권 상장 법인일 것. 사업연도라는 건 뭐 보통 12월 31일 날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연도 12월 31일 현재 주권 상장 법인,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권 상장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그러니까 20대 4년도, 2024년도에, 예, 직전 사업연도라고 하면 이제 2026년도에 배당 소득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요. 2025년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2025년도 이 배당 소득이 2024년, 그 전년도,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 소득보다는 감소하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뭐 한 주당 100원을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101원을 배당하든 102원을 배당하든 어차피 배당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아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이 40% 이상일 것이요. 네. 단기 순이익 대비 배당이 40% 이상이야만 합니다. 직전 연도보다는 감소하지 아니하면서 40% 이상이면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만약 배당성이 40%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25% 이상이고 40%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2024년도 이 배당 금액보다는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면, 이 배당소득 분류가 세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가 100원을 배당을 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10%, 100원에 10%. 그러니까, 10원이죠. 110원 이상으로 배당을 해야만 한다. 그랬을 경우에 배당소득 분류과세가 가능하지. 그렇지.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기업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만 할 것 같고요. 본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이. 그다음에 그러면 이 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을 이제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액을 계산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단 특례 배당 소득이 있겠죠? 네. 그리고 특례 배당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2천만 원 이하냐, 3억 원 이하냐, 50억 원 이하냐. 3억 원, 50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네요. 3억 원 이하냐, 50억 원 이하냐, 50억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천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14%, 3억 원 이하는 20%, 50억 원 이하는 25%, 네. 그다음에 30%인데 최고 세율이 30%, 33%죠.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됐을 때의 최고 세율 45%, 지방소득세 합한 49.5%보다는 좀 약간 많이 절반은 아닙니다만 많이 좀 줄어든
세율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누진세율 제도로서 네, 누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6년도 배당분부터요. 내년도에 이제 2025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배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배당 소득은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2천만 원 이하는 총 금액의 14%를 곱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 3천만 원이다. 그러면 280만 원 플러스 3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네,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20% 200만 원과 280만 원을 더하면 480만 원을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현행 이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2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됐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 소득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 받는다, 2천만 원 받는다, 1억 원을 받는다 했을 때 원천 징수가 되겠죠. 배당 소득 원천 징수 15.4%가 원천 징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소득으로 잡힐 겁니다. 그렇다면은 소득 잡히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한 금액과 이제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가 될 것인데 그 종합과세 한 금액 하고, 나는 그러면 분리과세 하는 게 낫지 않아? 네,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분리과세 하는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거 일단 뭘까요? 자,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면, 일단 배당소득이라고 하면요. 자, 일단은 뭐, 금융 배당소득이, 지금 1천만 원이었을 때요. 자, 지금, 고배당 기업의 그래서 받는 그 배당은 이제 그로스업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그 회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 배당을 받기 전에 법인세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내고 또 배당 소득세를 15.4% 냈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그 그로스업 제도라 그래가지고 법인세 내기 전 금액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자. 그래서 배당세 공제라는 걸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줘서 이제 계산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 거는 이전에 동영상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천만 원일 때는 일단 뭐 종합과세 안 되겠죠.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2천만 원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이 420만 원, 물론 지방소득세 42만 원까지 해서 462만 원이 원천징수가 될 겁니다. 원천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과세가 됐을 경우에 종합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종합과세시와 분리과세시를 비교해서 네, 이 큰 금액을 네, 내야 된다. 라는 것들인데요. 일단은,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14%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천만 원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로스업 10%, 110만 원이 된 다음에 다른 종합소득이 이제 만약 없다는 가정이 아예 왜냐면 이게 소득공제에 150만 인적공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종합소득을 150만 원 잡았습니다. 네, 과세 표준을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요. 네, 자,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걸 가정한다면, 네,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내야 될 세금이 420만 원인데 지금 420만 원 이미 냈지 않습니까? 원천유가 됐다는 거죠. 462만 원이 더 이상 낼 세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1억 원을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 1억 받아볼까요? 1억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금 네, 더 낼 세금은 없네요. 왜? 이 원천징수한 1,400만 원, 1,540만 원보다는 더 낼 세금이 없다. 종합과세 해야 한다 하더라도요. 자, 1억 한 3천만 원 내보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했더니 약간 좀 50만 원 정도 내게 되네요.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갖다가 받았다 그러면 2억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약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이제 큰 금액은 아니죠. 2억 받아서 1,3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내 돈이니까요. 이게 크게 금연서 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억도 받아보고요. 10억도 받아볼까요?
내가 10억을 받았을 때도 내는 세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자, 그렇다면 뭐 50억을 받아도 50억을 받았을 때는 약 13억 정도를 내게 되네요. 점점 이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이제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가볼까요? 한 1,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고, 다른 소득이 한 얼마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 그 과세표준과는 1,400, 5,000, 8,800 올라가지 않습니까? 5천만 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으로 5천만 원을 내가 예, 다른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 물론 과세표준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준 다음 금액입니다. 다음 금액인데 150만 원을 빼면은 이제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1,000만 원을 한번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없죠? 세금이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습니다. 자, 2천만 원 받아볼까요? 2천만 원 받아도 없죠. 5천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5천만 원 받게 되면 약간 없었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어질 경우에는 낼 책임이 없었는데 이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는 가정에 그러면 한 뭐 소득공제까지 다 합해서 본다면 8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 급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8천만 원 정도 받았을 때는 세금을 약 72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한 1억 받아보겠습니다. 1억을 받게 되면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약 한 81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 근데 810만 원을 더 낸다 하더라도 뭐 괜찮죠. 이렇게 어, 이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음, 아까 1,000만 원이었을 때 지금 네, 다른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세표는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좀 세금을 덜 안 냈지 않습니까? 덜 냈죠? 그러면 자 이제 일단 분리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갖다가 냈다. 그러면 이 140만 원을 내야만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똑같겠죠. 그리고 자 2천만 원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네, 또 똑같을 겁니다. 지금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14%로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3천만 원 받아볼까요? 3천만 원을 받았을 때 여기 이제 배당수 분류과세가 3천만 원 받았을 때 48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른 소득이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 3천만 원이었을 때는 세금을 420만 원 냈지 않습니까? 420만 원 내서 이게 462만 원이죠. 지방소득세까지. 이걸 내서 더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는. 근데, 자, 보십시오.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으로 들어가면 3천만 원에 대해서 20%가 붙어 480만 원이 돼버립니다. 420만 원보다 6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득이 없었을 때 지금 3천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분리과세하는 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4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이제 빼보겠습니다. 4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48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은, 정확하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한, 8천 받아볼까요? 8천 받으면 1억, 1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억 1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400만 원을 내죠? 8천만 원을 받아도 종합과세가 유리하겠네요.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이거를 한 1억 3천 받아볼까요? 1억 3천을 받았을 때 1,871만 원을 내야 되는데, 2,400만, 이거 3천 받아도 지금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네요. 다른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한 1억 9천 받아볼까요? 1억 9천 받았을 때 3,692만 원입니다.
3,690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었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이 특별, 배당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례 배당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 1억 9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1억 9천만 원이 됐을 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가 나을 듯 보입니다. 자, 일단, 1억 9천만 원 말고 한 3억 받아보겠습니다. 3억을 받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를 했을 때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음, 지금 7,200만 원을 내게 되네요. 7,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5,800만 원밖에 안 내니까요. 음, 3억을 받았을 때는 분리과세 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건 다른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요. 없었을 경우. 자, 이렇게, 다른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당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종합과세가 났느냐, 분리과세가 났느냐에 따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보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합쳐볼게요. 자, 이런 합쳐놓고 이제 바로바로 한번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아까, 이걸 1억 9천으로 아까 했을 때, 1억 9천으로 했을 때,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결정세액이 3,692만 원, 종합과세 시에는요. 이거하고 지금 요 빨간색 요거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3,680, 3,690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3억 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네, 종합과세 하면 7,200인데 5,800이기 때문에 5,800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제는 분류과세가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3억 원 이상은 훨씬 분리가 사는 것이 더 유리할 듯 보입니다. 네, 1억 4천, 1억, 네, 8배. 유리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3천부터. 다른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그러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5천만 원. 그럼 그한 1,900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도 유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천만 원을 금융소득을 받고, 네, 다른 소득이 5천만 원 있었을 때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약 1,068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내야만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5천만 원의 이 과세 표준이 발생하면은 세금이 624만 원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5,100만 원을 지금 뭐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624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624만 원과 여기 있는 420만 원 합해서 지금 1,068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480만 원과 여기 620만 원이요. 620만 원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1200, 1300만 원이네요. 1300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여기가. 분류과세가 훨씬 네,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보면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합해가지고 600만 원과 400만 원 합해서 네, 지금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배당소득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880에서 600을 합하면 1400만 원 내야 되죠. 1400만 원이요. 배당소득 분류과세가 유리하지 않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5천만 원 이었을 경우에는요. 자, 그렇다면 8천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8천만 원 받았을 때는 금융종합과세는 2,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제 2,600만 원과 1,400만, 2천만 원만 내면 되네요. 이때부터는 분류과세가 유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는요. 네. 자, 1억, 한, 2억 받아보겠습니다. 2억 받았을 때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다른 소득이 5천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5,9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600만 원을 더하면 4,400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요. 이때도 분류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걸 유리한지를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8,800만 원 구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8,800만 원 구간이었을 때도 마찬가지, 야, 여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받아볼까요? 뭐가 유리한지요? 2,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자, 이 8,8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때 세금은 1,500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럼 1,500만 원과 420만 원을 합하면 약 여기 이제 1,900만 원이 되는데, 종합과세를 하다 보니까 2,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48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약 한 2천만 원 정도,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거의 비쌉니다. 거의 비쌉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5천만 원 받았을 때 2,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8,680, 900만 원이죠. 900만 원과 1,500, 2,700만 원. 9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네요. 2,400만 원. 여당소득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 적게 낸다는 거죠. 1억 받아볼까요? 1억을 받게 되면 지금 4,100만 원을 내야만 하는데 1,800과 1,500, 3,300밖에 내지 않죠. 이것과 이걸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더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상 배당 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한 과세표준 구간이 한 1억 5천, 1억 5천 정도 해볼까요? 1억 5천 정도다가 35% 구간인데요. 1억 5천 정도를 받게 됐을 때 내가 한 3천만 원을 받아볼까요? 3천만 원 받았을 때 4,300만 원을 갖다가 종합과세 할 때는 내야 되나?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잠깐 지금 약간 이게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이 만들어 오네요. 네, 자,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3천만 원을 받았을 때 1억 5천의 과세표준 구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 3,700만 원과 480만 원이면 4,100만 원이죠.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네. 1억 5천 이상 받으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제 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 자, 이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 원천 징수가 쭉 되겠죠? 원천 징수 쭉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없었을 때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3천만 원은 종합과세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62만 원 이렇게 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317만 원을 더 내게 된다. 그 전에는 종합과세 된다 하더라도 더 낼 세금이 없다 이거죠. 왜? 다른 소득이 없었을 경우에요. 없었을 경우에. 그러면 배당 분리과세 세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2,600만 원을 내는데요. 1억 5천만 원 배당금을 받았을 때 3,100만 원을 내게 되죠. 이 분리과세 하는 게 불리해 보입니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약 1억 9천만 원이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어떤 걸 선택하든지 둘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억 9천을 넘어가는 2억 받았을 때 4,300만 원인데 4,200이니까 분리과세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여기는 지금 이 금액들은 이 산출시 영혼을 갖다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 합하더라도 영원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1억 9천만 원 이후, 네. 1억 9천만 원 좀 많은 금액을 받았을 때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과세표준 5천만 원일 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분기점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적어 놨고요. 5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686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4만 원 플러스 686만 원 이렇게 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7, 8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지금요. 83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이겁니다. 84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994만 원을 내게 되는데 자, 과세 표준이 다른 소득이 5천만 원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968만 원과 686만 원을 합하면 거의 한 1,500만 원 되죠. 네. 5천만 원 정도를 받아
도 지금 거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을 더 배당소득이 더 크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네, 1600에서 600, 700을 2300인데 2400을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2억 원이다 그러면 4200에 600만 원을 더하면 약 4200에 4900 정도 되는데 6500만 원을 내야지 않습니까? 종합과세를 할 때는. 이때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8,800, 1억 5천 볼까요? 1억 5천이었을 경우에는 이 528만 원과 4천만 원을 합하면 4,500만 원 아닙니까? 4,500만 원인데, 여기 4,7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을 받아도, 5억 원을 받아도, 10억 원을 받아도, 네. 자, 10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내는데요. 20억을 받아도 여기 변함이 없죠. 네. 10억 원을 받았을 때에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했을 때의 금액과 20억 받았을 때 왜? 이제 45%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징수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까지만 계산을 갖다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억 원 이하는 이제 10억 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될 테니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같이 한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네, 이 고배당 기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며, 그다음에 배당소득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라는 것들을 쭉 봤었고요. 그다음에 사례별로 내 소득이 제로일 경우 비교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일 경우, 8,800일 경우, 1억 5천일 경우에 각각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것들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 보시고 내 과세 표준이 어딘가에 따라서 내가 배당소득을 얼마큼 받았을 때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인지, 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인지, 물론 이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플러스 여산출세액을 더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두 개 더하셔야만 해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네, 제가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와 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